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40명에게 7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어진 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 재심에서도 33명 모두 범죄 사실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희생자를 대신해 법정에 선 유족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70여 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대해 다음과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4.3 당시인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530명 가운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한 20명. 곧이어 두 번째로 재심을 청구한 20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시 구절을 인용해 재심 소회를 밝혔습니다.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유족들은 70여 년이 지나서나마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셔서 고인이 계신 조국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되지 않으셨을까. 첫 특별재심 공판에서도 무죄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4.3 당시 국가보안법과 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일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한 90살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미군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한 명도 포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로 말로서 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고 말이 안 나옵니다. 4.3 특별법 개정 이후 희생자 73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성과를 보이면서 나머지 수형인들에 대한 빠른 명예회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수용인들의 무죄 판결 소식이 들리며 나머지 수용인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용인들과 달리 이 법원에서 일반 재판을 받았던 수용인들은 여전히 재심 절차가 까다로워 유족들은 멀고 먼 명예회복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살던 옛 집터를 찾은 80살 고춘자 할머니. 옛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총을 맨 경찰에게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만큼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당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란 음모죄로 징역 7년형을 받고 대전 형무소로 끌려간 뒤 6.25 전쟁으로 행방불명됐습니다. 사람 싫어서 땅상 고마이. 아유. 이제도 사탕을 못 사생이라 마시면. 고 할머니는 4.3 특별법이 개정되자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특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버지의 희생자 심사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항고하는 바람에 혹시나 재심이 중단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례도 돌아가셨지만은 죄는 없다는 걸 밝혀졌으면 그보다 더한 것이 없은 것 알마 마시. 4.3 당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았던 한복순 할머니. 한 할머니 역시 특별재심 준비에 나섰지만 70대의 나이에는 버겁기만 합니다. 판결문을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챙기는 데 걸린 기간만 5개월.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국선 변호인을 쓰는 군사재판 수형인보다 5배가량 비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기 생계하는데
그것도 좀 지장이 많았고요. 또 변호사 비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돈이 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4.3 당시 좌익 활동에 연루됐다며 내란죄 등으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일반 재판 수용인은 1,500여 명.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야 청구할 수 있지만 4.3 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와 수용인이면 새로 증거가 없어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 수용인과 달리 일반 재판 수용인들은 본인이나 유족들이 재심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유족이 없거나 고령인 경우 특별 재심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재판 수용인들에 대한 자료의 어떤 체계적인 정리도 필요하고 또 유족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심만큼은 대통령 특별사망권을 이용해서 명예를 자연스럽게 회복해주고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유족들의 바람이고 강력하게 정부에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한 4.3 수용인 620명 가운데 일반 재판 수용인은 13%인 80명에 불과합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된 뒤에도 명예 회복을 위해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일반 재판 수용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 달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오영훈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2일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을 오는 6월부터 3년 이내 완료하도록 하고 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기간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정하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은 3차례나 심사가 보류됐었지만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훼손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제주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도 부대 의견을 달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차례나 심사가 보류된 첨단 과기단지 2단지 조성 사업. 도의원들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 처리량을 30%로 높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 일반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들도 40%, 50%를 중수도 처리를 해요. 다른 대규모 그 개발 사업 단지들 지금 최근에 하는 것들은 100% 중수도를 처리를 해요. 중수도가 현실적으로 정말 실제로 중수도처럼 활용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업 부지 안에 있는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사 시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감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에서는 곶자왈 지대 등 환경훼손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변에 지금 저희 동백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훼손,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은 어떻게 마련이 좀 되고 있습니까? 원형으로 보존되는 것이 한 70%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하는 계획하는 내용들이 친환경적으로 제주의 자연을 저희가 보여주기 위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첨단과기 2단지는 중수도 처리량을 50%로 높이고 자연체험파크는 법정보호식물 보호대책을 세우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라는 찬성단체와 비하와 혐오 표현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329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4,276명이 발생했습니다. 80대 이상의 고령자 5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104명으로 늘었고 치명률은 0.07%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5만 7천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 2만 4천여 명이 격리 중입니다. 지난 주말 한라산에 내린 폭우로 영실 병풍바위 주변의 암석과 토사가 일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5일과 26일 폭우와 강풍으로 영실 코스 병풍바위 주변 2곳이 붕괴되면서 암석과 토사가 하단부로 쓸려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한라산에는 삼각봉에 581mm, 영실 297.5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1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